요즘 쌍용차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토레스는 사전 계약 대박이 났고 최근에 출시 행사도 진행했는데 역시나 반응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코난도로 나올 KR10 조형차도 소개해드렸죠. 이것도 디자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대로 된 카드를 꺼냈으니 이제는 회사 역량에 모든 게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걱정인 게 노조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쌍용차 노조가 협조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거라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강성 노조, 귀족 노조, 파업, 무력 시위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실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일반 소비자들이 왜 노조를 비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야, 귀족 노조 프레임 씌우면서 노조 욕하면 좋냐? 너네는 공장에서 일은 해보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확실히 구분하겠습니다. 노조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어려움을 회사랑 같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아예 약점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떤 개인이든 이익을 추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근거와 명분 그리고 성과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익의 근거와 명분 그리고 이걸 증명해줄 성과도 없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의 매년 월급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봉 수준이 웬만한 기업 임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높고 그렇다고 이 일 자체가 남다른 배움과 기술이 있어야 하는 특수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회사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해외 공장하고 비교했을 때 생산 능력이 유일하게 줄어들고 이게 국내 법인 적자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대기 기간까지 심각한 와중에 이걸 파업 명분으로 삼아요. 이러니까 단기적으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가뜩이나 차도 늦게 나오는데 더 늦어지게 만드는 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막아버린다는 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기피하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그래서 국가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 지역경제 문제,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일자리 문제로 영향을 줍니다. 명분 없는 요구와 떼쓰기 전략이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도 걱정한 거죠. 쌍용차는 곧 쓰러질 위기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토레스를 포함한 신차 반응이 좋죠.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생각했나요? 어차피 나중에 조금 잘 팔린다 싶으면 가만히 있을 노조가 아니지, 계약 대수만 많으면 뭐하냐, 정작 노조가 협조를 안 하면 차를 못 만드는데, 이런 거였죠. 그런데 쌍용차 노조는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회사에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을 진행했고 이번에 토레스 생산량이 많아야 한다는 걸 아니까 공장 풀가동 계획에도 반발 없이 동의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가 변화가 있거나 이유가 있으니까 기존 자동차 노조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닐까요? 찾아봤더니 역시나 그랬습니다.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겁니다. 원래 쌍용차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쌍용차 노조는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 중에는 최초로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입니다. 탈퇴 이후에는 아예 기업 노조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조의 구조를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크게 산업별 노조랑 기업 노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 노조는 말 그대로 현대차, 한국GM, 르노코리아 이렇게 기업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이렇게 산업별로 노조를 구분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그러니까 산업별 노조에 해당하는 거고 현대차랑 한국GM 노조도 산업별 노조, 반대로 민노총 소속이 아닌 쌍용차 노조만 기업 노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과는 상관없이 쌍용차 직원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노조라는 점에서 사측 협조에 더 유리합니다. 근데 사실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건 최근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9년에 탈퇴를 선언했거든요. 이때가 딱 쌍용차 사태가 있었을 때죠. 이 당시 제적 조합원 중 75%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참여 인원 73%가 민주노총 탈퇴를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쌍용차 노조 계획하고 맞물리게 됐죠. 최근에 노조위원장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브랜드 노조는 굵고 길게 교섭하겠다, 파업 찬성, 투쟁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쌍용차 노조는 대화는 열려있다, 미래차 전환 등 사측과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최근에 토레스 생산 계획에서 노조의 달라진 태도를 볼 수 있었고 무급휴직 진행 때도 노조원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노조 간부들도 현장에 직접 투입됐습니다. 산업 노조가 아닌 기업 노조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다른 건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회사만 바로 보면 되니까요. 심지어 쌍용차 노조는 12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측의 신차 계획이 부실한 상황에 이게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고 이 와중에 국가적 차원으로 복직 이슈가 있었죠. 회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고려하더라도
보더라도 기존 자동차 노조랑은 너무 다르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민노총 탈퇴만 해도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던 걸까요? 두 번째는 아직 여론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몇 개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쌍용차는 노조 때문에 안 된다더니 이제 와서 태세 전환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토레스가 출시되기 전, 이것도 그래봤자 몇 주 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론이 어땠나요? 쌍용차를 살리는데 공적 자금 투입은 무조건 안 되고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고 노조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에디슨 이후에 다시 시작된 인수전 2라운드는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거라고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KG그룹에도 어떤 걸 제안했나요? 신차 계획이나 비전 이런 건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여론을 확 잡아가야 한다는 거, 그 중에서도 노조와 관련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조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이런 걸 안건으로 노조랑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나요? 노조가 이제는 진짜 정신을 차렸고 사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KG그룹은 이걸 노조도 컨트롤하는 유능한 회사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걸 태세 전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내용을 들으면서도 여론전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쌍용차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건 사실 당연합니다. 이미 13년 전 일이기도 하고 이때는 쌍용차 사태만 해도 너무 큰 이슈였기 때문에 묻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쌍용차 노조는 다르다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의 쌍용차 노조가 움직이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토레스 출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건 결국 지금부터 딱 2달 정도가 진짜 중요한 시험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생산 계획부터 신차 반응, 사전 계약 대수, 사측과 노조의 협조까지 모든 게 좋았다고요. 그런데 꼭 시험 공부를 많이 하고 모의고사 점수가 높았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죠. 실전이 중요하거든요. 8월하고 9월에는 실제 판매 대수가 기록될 거고 이게 진짜 시험 성적이자 쌍용차의 역량 평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오픈북 시험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미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원 70% 이상이 파업을 찬성했고 심지어 대기 기간까지 심각한 상황이라 현대차 노조한테는 이게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8년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성과급 4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쌍용차 노조는 이거랑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품도 없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2024년 출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타이어, 심지어 이제는 시트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하청업체 납품 단가가 문제죠. 얼마 전에 보여드린 기사 기억하시나요? 현대차 노조가 일감이 없어진다는 핑계로 현대모비스 일감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협력업체 단가를 제대로 맞춰주기는 힘들 겁니다. 이건 워낙 이야기가 복잡해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결론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은 회사, 노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협력업체들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쌍용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동차 회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선 이걸 쌍용차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쌍용차가 협력업체한테도 협조를 요청했고 이걸 협력업체도 받아들였거든요. 회사가 얼마나 절실한지 느껴져야 하고 그래야 소비자들은 이제야 차 팔 마음이 생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좀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여론이 구매로 이어질 겁니다. 당장 민노총을 탈퇴한 것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강성노조 이미지 탈피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누가 들어주겠어요? 일단 회사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숫자로 된 자료 이거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마 공장 효율성이 얼마나 늘었고 실제 생산과 판매 대수는 얼마나 늘었고 이게 회사 적자 개선에 일조했다는 걸 숫자 자료로 공개한다. 아마 이걸 빨리 내놓으면 한국 자동차 노조 최초로 숫자로 성과를 증명하는 노조는 쌍용차 노조가 될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9월쯤 이때 정도면 KG그룹 인수 확정 소식이랑 방향성도 나올 거고 토레스 성적도 이미 숫자로 나왔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인터뷰 같은 것들 있죠. 상황 봐서 저희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